예, 이번 주에 시사 스케줄 미리 쫙 짚어드립니다. 시사기상너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얼굴 좋아진 채 오셨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챙겨야 될 스케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많더라고요. 또 정리를 하다 보면 많아집니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좀 가보죠. 일단 오늘 스케줄. 오늘 광주지법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에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 결심 공판이 열리거든요. 일단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반인 방청석을 15석으로 제한을 했고요.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검찰 구형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회고록 그것 때문인 거죠? 예, 사자 명예훼손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떤 형이 내려질지 여기 주목해 주시고 오늘 또 있습니까? 노벨위원회를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 12일까지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6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오늘부터 쭉 발표가 될 예정인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수요일 화학상 부문입니다. 화학상. 네, 서울대 석좌 교수인 그 현택관 교수가 예상 수상자 명단에 올라 있거든요. 그래요. 좀 유력하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항상 그런 보도는 많았기 항상 때문에 유력한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요일 날 결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BTS 관련 일정도 있죠. 그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일반인 공모주 청약을 이제 실시를 하거든요. 네네. 지난달 카카오 게임즈가 기록했던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빅히트가 다시 깰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그 지난달에 진행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는 1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카카오 게임즈 경쟁률에는 조금 못 미쳤거든요. 1479대 1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과연 이 경쟁률을 넘어설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재부에서도 발표 하나가 있다면서요? 재정 준칙을 오늘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 재정 준칙이 국가 채무 비율이나 재정 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92개 나라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을 했는데요. 원래 올해만 4차례 추가 경정 예산으로 우리 재정 부담이 급증했다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추경 여러 번 했죠. 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재정 준칙을 설명을 할 예정인데 발표가 되면은 정치권 공방도 커질 것 같습니다. 여당은 굳이 이 시점에 재정 준칙을 만들면 사회적 논란만 더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준칙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방이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화요일은 세계무역기구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2라운드가 내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1차에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3명이 탈락을 했고요. 그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다른 4명의 후보들과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라운드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3라운드에 이 유 본부장이 진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3라운드에 몇 명 올라가요? 지금 2명의 후보를 가려야 되거든요. 2명 올라가요. 네, 5명 중에 이제 3명이 와.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오를 수 있을지가 좀 관심입니다. 그래요. 수요일로 가보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조금 전에 나오셨던 박범계 의원이요? 바로 그 의원입니다. 내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이 2018년 말에요. 금품 요구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김소연 위원장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김소연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박범계 의원을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당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요일이죠. 화요일 그렇습니다. 스케줄. 화요일. 그래요.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수요일은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부터 약 3주간 일정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게 제일 크죠 이번 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미국 여행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도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 TV 토론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이 수요일 그 유타 대학에서 예정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토론회 15일 거는 일단 취소됐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부통령 토론회가 있어요. 미국에는. 네. 부통령 토론회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일단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수요일.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 토론, 그러니까 15일 거는 일단 취소가 됐는데 그 다음 토론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목요일로 넘어갈까요? 목요일은 살짝 건너뛰고요. 금요일로 바로 넘어가 볼까 그러시죠.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금요일 한글날에도
도심에 집회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세균 총리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개천절이고 한글날이고 싹 다 금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는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집회를 열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를 봉쇄한 건 정부의 과잉 대응이라는 게 일부 보수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한글날하고 이 주말에도 상당히 좀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썩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개 스케줄만 더 체크할까요? 주말에 주목할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BTS와 관련한 그런 일정인데요. 원래 그 10월에 오프라인 공연을 예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걸 취소했습니다. 대신에 온라인으로 본 공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S도 온라인이에요? 예, 10일 오후 7시 하고요. 11일 오후 4시 이틀 동안 열리는 단독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네. 유로입니다. 참고할 거는. 네. 근데 지난번 유로로 이 온라인 콘서트를 생중계했을 때만 하더라도 75만 명이 시청을 했거든요. 이번에 얼마나 시청을 할지가 더 관심입니다.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